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최근 팰컨 9 로켓으로 30번째 비행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과거 전문가들이 비용 절감 효과가 미미하고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던 로켓 재사용의 한계를 완전히 파괴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스페이스X는 스타쉽을 수년 후 같은 발사대로 복귀시키는 행성 간 우주형 시대를 공식화하며 인류의 영역을 화성까지 확장하고 있어요. 심지어 인도네시아 홍수나 스리랑카 사이클론 같은 재난 상황에는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스타링크를 무료로 제공하며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은 현실로 만드는 머스크의 기업들. 오늘 이 시간에는 스페이스X가 보여주는 기술적 초국차와 경이로운 실행력을 분석하고 이 거대한 비전이 미래 산업과 투자 시장에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줄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머스크의 비전을 뒷받침하는 핵심은 바로 속도와 재사용입니다. 팰컨 9 로켓이 30번째 비행이라는 경이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가 우주 다음의 주도권을 잡기 전에는 FX 영화에서나 가능해 보이던 시나리오였어요. 과거 업계 전문가들은 재사용 로켓의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스페이스X는 이 기록을 통해 갈사 비용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꿨음을 입증했죠. 심지어 개발 속도도 놀라워요. 40에 부터 18이 테스트 중 실패했지만 스페이스X는 곧바로 부스터 19 조립에 착수했고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버릿 기록을 세웠습니다.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개발 속도를 높여 2026년 1분기에 12번째 비행 시험을 목표로 하는 공격적인 로드맵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처럼 실패를 통한 빠른 학습과 반복 개발이야말로 스페이스X의 기술적 소격차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단순한 우주 운송 기업이 아니라 인류의 경제를 확대하는 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환경 영향 평가서에서는 스타쉽의 운병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케이프 커네버럴 기지에서 스타쉽은 연간 최대 76회 발사되며 슈퍼헤비 부스터는 발사 후 단 몇 분 만에 발사대로 돌아와 젓가락 방식으로 포획될 예정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스타쉽 상관 단계가 화성 화물 운송 등 훈련의 임무를 마치고 동일한 발사대로 복귀하는 계획이 요즘 절차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이 기지는 사실상 세계 최초의 행성간 우주항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죠. 우주 탐사 외에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어요. 머스크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공유하며 인도네시아 홍수, 스리랑카 사이클론 피해 지역에 스타링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신망이 끊긴 제한 상황에서 스타링크가 필수적인 인류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스페이스X가 보여주는 이 경이로운 기술력과 실행력은 테슬라, XAI 등 머스크 생태계 전체의 강력한 신뢰 기반이 됩니다. 팰컨 9의 30회 재사용과 스타쉽의 행성간 우주항 계획은 결국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AI와 로보틱스 기술이 머스크 기업들의 DNA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 시대의 개척은 단순히 우주 기업에만 머물지 않아요. 로켓 재사용을 가능하게 한 초정밀 제조 기술, 스타쉽을 조립하는 극한의 로보틱스 기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제하는 강력한 AI 기반의 엔지니어링 솔루션에 새로운 투자 기회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을 보면요, 이상한 장면 하나가 반복됩니다. 뉴스는 불안만 얘기하고 커뮤니티에 현금을 주고 버티라 말하는데 정작 돈을 버는 쪽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어려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멈춘 순간 그 자리를 기관과 상위 1%가 채워버려요. 시장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벌린다. 사람들은 여전히 대장주만 보지만 실제로 크게 터지는 종목들은 항상 옆에서 기술을 공급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전력을 흘리는 기업들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테슬라가 로보틱스, 자율주행으로 새로운 방향을 여는 동안 그 생태계를 움직이는 2차, 3차 수혜주들은 이미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이번 사이클을 놓치지 않을 분들만 끝까지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테슬라를 움직이는 기업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하게 들리는 신호가 있어요. 국내 수혜주들이 슬슬 깨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 M, 테슬라 응급제 공급 확대 이후 3개월 동안 기간 순매수가 1조 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전기차 침체 예의가 나오는 와중에도 테슬라, BYD, CATL의 생산량 증가 전망에 맞춰 실적 컨센서스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LG 에너지솔루션, 테슬라 상하이 배터리 공급 확대 소식 이후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보통 다음 사이클의 전조가 되죠. 만독, 항우시스템 같은 자율주행, 전장 수혜주는 아직 시장이 다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바닥 대비 15%에서 70%씩 회복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몇 년 동안 움직일 AI, 로보틱스, 전기차 인프라 자금의 첫 발걸음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대장주만 쳐다보지만 실제로 가장 강하게 터지는 건 이런 기업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뉴스 나오고 나서 보면 이미 늦어요. 기관, 헤지펀드, 글로벌 자본은 미래가 아니라 확정된 미래에 먼저 돈을 넣습니다. 그 확정된 미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로 AI 전력 인프라, 전장, 배터리, 로보틱스 수혜주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준비하고 뒤에서 모멘텀을 쌓아온 기업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위한 차곡차곡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멈춰서서 보기만 한다면 그들은 이미 1% 올라간 고지 위에서 2%, 3%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움직인다면 고지 위에 올라설 기회가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 후 간단한 설문 한 번만 작성해 주시면 핵심 수혜주들의 구체적인 자료와 기관, 외국인 수급, 실적 모멘텀, 다음 사이클의 방향까지 제가 직접 정리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전 여부나 특정 종목에 강해왔던 건 절대 없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시청자분들의 몫이고 저는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도구만 전달해 드릴 뿐이에요. 지금 시장은 기다린다고 기회가 오는 구간이 아닙니다. 준비를 한 사람만이 움직임을 읽고 다음 상승의 첫 파동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들은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셔도 되고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흐르는지 체감하시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이익을 쌓아가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흐름으로 찾아뵙겠습니다.